대수학 정수론 뽀개기의 네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 이어서 나눗셈 알고리즘의 응용인 유클리드 호재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유클리드 호재법을 이용해서 a와 b의 최대 공약수를 a와 b의 1차 결합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수강과 강의 내용을 연습하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즉 경우에 따라서 이번 강의는 수강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유클리드 호재법을 이용해서 a와 b의 최대 공약수를 a와 b의 1차 결합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어느 정도의 시간과 계산량이 필요한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뒤에서 소개하는 유클리드 호재법을 이용하지 않는 방법을 여러분이 잘 익힌다면 굳이 시간이 걸리는 호재법을 이용한 방법을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강의의 수강은 잠시 보류하고 있다가 나중에 설명드리는 유클리드 호재법을 이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계산이 잘 된다면 이번 강의는 수강할 필요가 없고, 호재법을 이용하지 않는 방법의 계산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그때 이번 강의를 수강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클리드 호재법을 이용하는 방법의 장점은 특별한 생각이 필요 없이 단순 작업을 반복하면 답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강의에서 풀어볼 문제들은 앞에서 유클리드 호재법을 이용해서 최대 공약수를 구해본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구한 유클리드 호재법의 계산을 그대로 이용하겠습니다. 정수 AB에 대해서 나눗셈 알고리즘을 반복하는 유클리드 호재법으로 a와 b의 최대 공약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호재법의 계산을 거꾸로 따라 올라가면 a와 b의 최대 공약수를 a와 b의 1차 결합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식으로부터 Rn-1 곱하기 Qn을 좌변으로 이항하면 최대 공약수 Rn을 Rn-1과 Rn-2의 1차 결합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시 그 위의 식에서 Rn-1을 Rn-2와 Rn-3의 1차 결합으로 표현할 수 있고, 그 식을 다시 Rn-1에 대입하면 최대 공약수 Rn을 Rn-2와 Rn-3의 1차 결합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을 반복하면 최대 공약수를 a와 b의 1차 결합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계산의 예를 보겠습니다. 5561과 6499의 최대 공약수 67을 호재법의 계산을 거꾸로 따라 올라가서 6499와 5561의 1차 결합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껏해야 3개의 식을 따라 올라가는데 계산량이 엄청나게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계산은 단순한 계산이기 때문에 실제로 계산에 걸리는 시간은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필기할 양이 많기 때문에 시간을 줄일 수가 없습니다. 유클리드 호재법의 계산을 표를 이용해서 조금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표를 이용해서 이 복잡한 계산을 조금 단순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호재법을 거꾸로 따라 올라가는 계산을 단순한 작업의 반복으로 대체하는 방법을 익힐 것입니다. 이번 강의에서 소개하는 방법의 이론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론적인 근거까지 알 필요는 없기 때문에 바로 계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클리드 호재법으로 a와 b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과정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호재법으로 최대 공약수만 구한다면 나눗셈 알고리즘에 몫은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대 공약수를 a와 b의 1차 결합으로 표현한다면 이때에는 몫도 중요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a와 b의 최대 공약수 R3를 구하는 이 호재법의 계산에서 4개의 목 Q1부터 Q4까지 중에서 Q4는 다른 목과 성격이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Q1부터 Q3까지는 최대 공약수 R3를 구하는 과정의 몫이고, Q4는 나누어 떨어짐으로써 R3가 최대 공약수임을 확인하는 단계의 몫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Q4는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과정과 상관이 없는 몫이기 때문에 이 계산에서 필요가 없습니다. 표에서도 나누어 떨어지는 단계인 마지막 몫은 계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계산의 요령을 알아보겠습니다.
표의 왼쪽은 10으로 시작하고 오른쪽은 01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표의 왼쪽부터 계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표의 왼쪽의 첫 번째 줄은 1이고 두 번째 줄은 0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줄은 두 줄 위인 첫 번째 줄을 그대로 가져오고 마이너스에 바로 윗줄인 두 번째 줄 곱하기 첫 번째 몫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줄의 계산도 세 번째 줄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지만 곱해지는 몫만 두 번째 몫으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몫인 Q3까지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줄의 계산을 보겠습니다. 두 줄 위의 값을 그대로 가져오고 마이너스에 바로 윗줄 곱하기 두 번째 몫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줄도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겠습니다. 두 줄 위의 값을 그대로 가져오고 마이너스에 바로 윗줄 곱하기 세 번째 몫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몫인 Q4는 계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표의 왼쪽의 계산은 이것으로 끝을 내면 되겠습니다. 표의 오른쪽도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겠습니다. 다른 점은 오른쪽의 첫 줄은 0이고 두 번째 줄이 1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줄은 두 줄 위인 첫 번째 줄을 그대로 가져오고 마이너스에 바로 윗줄 곱하기 첫 번째 몫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도 같은 방법으로 계산해서 이 경우는 세 번째 몫을 곱하는 다섯 번째 줄까지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소개하는 방법의 특징이자 장점은 왼쪽과 오른쪽의 계산이 독립적이기 때문에 필요할 때 필요한 쪽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필요한 쪽만 계산할 수 있다의 의미는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생각을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표의 왼쪽의 계산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줄은 두 줄 위인 첫 번째 줄인 1이 그대로 내려오고 바로 위에 줄인 0 곱하기 첫 번째 몫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세 번째 줄은 무조건 1이 되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 줄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줄은 두 줄 위인 0이 그대로 내려오고 마이너스에 바로 윗줄인 1 곱하기 두 번째 몫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네 번째 줄은 무조건 마이너스 두 번째 몫이 되겠습니다. 이제 표의 왼쪽의 계산은 1, 0, 1 마이너스 두 번째 몫으로 시작한다고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표의 오른쪽 계산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른쪽의 세 번째 줄은 두 줄 위인 0이 그대로 내려오고 마이너스에 바로 윗줄인 1 곱하기 첫 번째 몫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른쪽의 세 번째 줄은 마이너스 첫 번째 몫이 되겠습니다. 이제 표의 오른쪽 계산은 0, 1 마이너스 첫 번째 몫이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계산한 9005와 3003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유클리드 호재법의 표를 보겠습니다. 먼저 나머지의 조건을 지켜서 계산한 단계를 보겠습니다. 이 계산에서 최대 공약수 1을 구하는 단계까지 4번의 나눗셈 알고리즘을 반복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몫까지 계산을 했습니다. 표의 왼쪽을 먼저 계산해 보겠습니다. 왼쪽은 1, 0, 1 마이너스 두 번째 몫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줄은 두 줄 위인 1이 그대로 내려오고 마이너스에 바로 윗줄 곱하기 세 번째 몫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750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줄의 계산도 같은 방법으로 두 줄 위에 마이너스 1이 그대로 내려오고 마이너스에 바로 윗줄 750 곱하기 마지막 몫인 1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마이너스 751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의 계산을 보겠습니다. 오른쪽은 0, 1 마이너스 첫 번째 몫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른쪽도 계산 방법은 왼쪽과 같습니다. 네 번째 줄은 두 줄 위에 1이 그대로 내려오고 마이너스에 바로 윗줄에 마이너스 2 곱하기 두 번째 몫 1이 되겠습니다. 계산을 반복해서 마지막으로 2251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왼쪽 오른쪽 계산의 결론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9005와 3003의 최대 공약수인 1은 표의 왼쪽의 수인 9005와 왼쪽 계산의 결과인 마이너스 751을 곱하고 여기에 표의 오른쪽 수인 3003의 오른쪽 계산의 결과인 2252의 곱을 더한 값과 일치하겠습니다. 즉 최대 공약수 1을 9005와 3003의 1차 결합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계산이 최선의 계산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유클리드 호재법에서 나머지의 조건을 지키지 않고 몫과 나머지의 범위를 음수까지 확장하면 계산이 간단함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한 결과가 다음과 같습니다. 유클리드 호재법의 계산 단계가 짧으면
최대 공약수의 1차 결합 표현도 빠르게 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왼쪽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왼쪽은 101 마이너스 두 번째 몫으로 계산할 필요가 없이 바로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의 시작은 01의 마이너스 첫 번째 몫으로 세 번째 줄은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은 한 줄만 계산하면 되고 계산 결과는 마이너스 2252가 되겠습니다. 목과 나머지의 음수를 허용해서 계산할 때 부호도 같이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마이너스 1로 끝낸 이유는 다음 단계에서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4를 나누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계산에서 최대 공약수는 마이너스 1인 것입니다. 다만 정수에서 마이너스 1은 1의 동반원이기 때문에 최대 공약수를 1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차 결합 표현도 왼쪽의 수인 9005 곱하기 왼쪽의 결과인 751 더하기 오른쪽 수인 3003 곱하기 오른쪽의 결과인 마이너스 2252는 표의 마지막 단계인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최종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9005와 3003의 최대 공약수의 1을 9005와 3003의 1차 결합으로 표현한 이 식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이 식을 9005를 법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G9005에서는 9005가 0이므로 G9005에서는 3003 곱하기 2252가 1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G9005에서 3003의 곱셈의 요건을 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거꾸로 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G9005에서 3003의 곱셈의 요건을 알고 있다면 이를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즉 9005와 3003의 최대 공약수 1을 9005와 3003의 1차 결합으로 표현하는 식을 계산한 것입니다. 따라서 유클리드 호재법을 이용하지 않고 G9005에서 3003의 곱셈의 요건을 구할 수만 있다면 유클리드 호재법을 이용하지 않고 최대 공약수 1을 9005와 3003의 1차 결합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나중에 우리가 택할 방법이 되겠습니다. A와 B가 서로 소일 때 최대 공약수 1을 AS 더하기 BT로 쓸 수 있는 계산이 중요한 이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B를 법으로 AX와 K가 합동이라는 합동방정식의 X는 SK가 되겠습니다. 즉 GB에서 A는 가역원이고 A의 곱셈의 요건이 S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GA에서 B는 가역원이고 B의 곱셈의 요건이 T가 되겠습니다. 표를 이용하지 않고 유클리드 호재법을 단순하게 거꾸로 올라가도 A와 B의 최대 공약수를 A와 B의 1차 결합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표를 이용한 계산을 익혀야 되는 이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표를 이용한 계산의 장점은 양쪽의 계산 중에서 필요한 부분만 따로 계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호재법을 거꾸로 계산하는 것은 한쪽만 계산할 수 없고 양쪽을 모두 계산해야 되겠습니다. 당연하게 계산도 복잡해지겠습니다. 예를 보겠습니다. 기껏해야 3번의 나눗셈 알고리즘을 반복해서 최대 공약수를 구한 이 계산에 대해서 거꾸로 따라 올라가는 계산이 절대로 간단치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클리드 호재법을 이용한 계산이라면 표를 이용한 계산을 익혀야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특별히 설명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시고 확인만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타이핑의 편의상 왼쪽 오른쪽을 가로줄로 써서 표현했습니다. 첫 번째 줄이 왼쪽의 계산이고 두 번째 줄이 오른쪽의 계산이 되겠습니다. 3번도 여러분이 계산해 보시고 결과만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도 음수를 이용해서 계산을 대폭 줄였기 때문에 표의 왼쪽 계산, 즉 첫 번째 줄은 계산할 필요 없이 바로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는 유클리드 호재법을 이용하지 않고 A와 B의 최대 공약수를 A와 B의 1차 결합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A와 B가 크지 않은 수일 때는 유클리드 호재법을 이용하지 않고도 최대 공약수를 A, B의 1차 결합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임용시험에서는 크지 않은 숫자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굳이 유클리드 호재법을 이용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이 계산의 핵심은 GN에서 A의 요건을 빠르게 계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GN의 계산법을 익히고 난 후에
이 문제를 다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수학정수론 뽀개기의 네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